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나름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시도하고 저렇게도 시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개박살 나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뭐 깨달은 것들?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일찍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거는 지금이라도 다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계속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랑 꼭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이거는 세 가지가 각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게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 그럼 또 그러실 겁니다. 아유, 또 뻔한 소리야. 과연 그럼 이게 또 뻔한 소릴까요? 저도 또 뻔하게 되묻겠죠?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되물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다음에 지난달에, 그다음에 작년에 질문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질문을 하고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음? 정말 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되게 깊게 깨달은 부분인데요. 질문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가장 빠른 길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 관계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무형 자산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네트워크를 빨리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이 그 다리를 놓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을 만약에 해준다면은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난 무형 자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질문이 중요하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대답을 얻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지름길을 알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10년이 걸릴 게 질문 하나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당장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질문을 해야 되냐? 질문은 사실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럼 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게 여러분 다 빚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때 20대 영준이는 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라이 영준이는 또 어떤 짓을 했을까요? 예,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성균관대학교 전작가 모든 교수님에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50몇 명 보냈을 거예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두 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변리사가 되라. 전작가 교수님다운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오라고 하셨어요. 오호! 영준이는 부지런히 그 교수님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영준아, 너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내가 확실한 건 하나 알려주겠다고.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이었나 군대 갔다 왔나 군대 가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20대 초반에 물어봤네요. 그런데 내가 확실한 거는 그거다.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던 간에 영어를 할 줄 알고 모르는 거는 마치 마라톤을 뛰는데 맨발로 뛰는 거랑 운동화를 신고 뛰는 거랑 그 차이를 가져다 줄 거라고. 아, 이거 딱 군대 가기 전에 그 교수님한테서 그 설명을 들었네요. 아하! 왜냐면 제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외국 경험을 해본 사람이 거의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큰 영감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옳은 말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교환학생, 그러니까 어학연수도 짧게 가고 교환학생도 가고 결국엔 유학도 가죠.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정말 내 인생의 큰 자산이구나. 돌이켜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시점에 분명히 깨달았을 이야기인데 어떻게 얻었죠? 저는 정말 생판 모르는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학생을 마치고
연구의 세계가 궁금하던 영준이는 또 여기저기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완전 또라이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태양광이 되게 핫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국책연구소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길래 거기다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답을 해줬어요. 저는 당연히 가장 이렇게 거기서 어떤 직책이 낮은 분이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소장님이 대견해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소가 대전에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서울에 뭔가 있겠지 하고 서울로 갈 생각을 했는데 오라고 해서 주소를 찾아보니까 대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대전의 연구소에 가서 연구시설도 구경하고 얘기도 듣고, 심지어 그날 거기 연구소에 아직도 다 기억나요. 연구소에 중소기업에서 장비를 팔려고 어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왔는데 저도 그것도 같이 듣고 그 중소기업 아저씨들이랑 연구소 팀원이랑 회식까지 하고 그 연구소 소장님이 버스비 주셔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으로는 가지 말아야겠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걸 깨달았죠. 그러면 제가 3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예의와 매너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50분한테 이메일을 질문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 되게 그냥 생뚱맞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구구절절 공손하게 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니면 교수님 무슨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를 척척척척 붙여갖고 보냈으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대답해주는 비율이 훨씬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서점 투원 할 때는 면대면으로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예의가 있는 친구, 공손한 친구, 그 다음에 진정으로 다가오는 친구는 당연히 더 한마디라도 더 대답해주고 싶죠. 근데 이메일만 봐도 질문을 해놓고서 진짜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메일 뭔가 쓰실 때 크크 흐흐 이런 거를 특히 정말 모르시는 분, 여러분이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할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되거든요. 뭐 개인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서도 크크 흐흐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갖고 뭐 꼰대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빵이 중요합니다. 뭐 제가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메일은 말을 텍스트로 그냥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말로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말하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걸 진짜 실제 면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다 대고 누가 아이고 이 녀석 참 센스 있는 친구구만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의와 매너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 영상이 많은 분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냥 질문만 하라고 알려주면은 매너가 없고 예의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답변 받을 확률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예의와 매너가 있을 확률도 솔직히 낮아요. 근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연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다?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앞에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예의와 매너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거절받아도, 왜냐면은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여러분보다 뭔가 지금 나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뭔가 바쁠 수가 있고 뭔가 사정이 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그게 절실하지만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그냥 정말 원 오브 댐입니다. 특히 더 유명한 사람이면 더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거절당할 확률이 높은데 내가 야심차게 질문했다가 답변 안 오고 오히려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못 들었다고 거기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갖고 옛날에 이거는 박사과정 할 때 세계 대가들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세계 대가들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냈는데 거의 다 답변을 못 받습니다. 생각보다. 학생이 보내니까 뭐 필터링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 질문이 수준이 낮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되게 박사 초기에 제가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DLC로 세계 최고수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뭐 SP3, SP2 본딩에 대해서 카본 본딩에 대해서 막 모르는 게 있어갖고 이분 논문을 보고
그 리뷰 페이퍼를 너무 인상 깊게 받고 이거는 이 리뷰 페이퍼는 내 인생의 교과서다. 교수님 근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래핀에서 지금 본딩이 깨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라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이랑 똑같이 봐도 되냐. 근데 교수님이 되게 구구절절 답변을 주셔서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그거 어디다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거 랭미어 페이퍼에 투고를 할 때 그 부분을 다 공부를 해서 레퍼런스 찾아서 잘 정리해서 넣어서 그거 페이퍼가 억셉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거절당하는 거에 상처를 잘 받았다면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못 했을 거예요. 이거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분한테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도 저도 그걸 잘 모르는 분야인데 제가 거기서 두 문단을 되게 막 전문적으로 쏘니까 우리 교수님이 영준이 너 이거 어디서 알았냐? 너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이거는 내용이 막 이렇게 훌륭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 교수님이 물어보길래 그 캠브리지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 바티아 교수님이 그거 리뷰 페이퍼로 준 거 그분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수님도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도 그때 저한테 배운 거예요. 왜? 너무 대가여서 당연히 대답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분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다 연장이거든요. 왜 지푸라기 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냐면은 제가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좀 별거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는 지푸라기예요, 애초에. 그래서 최소한 제가 다 읽기는 하거든요. 답변은 진짜 못 드려도. 왜냐면 그걸 다 답변을 드리면 제가 다른 일을 못 하니까 정말로 시간 내서 다 읽으려고 해요. 정말로. 그래서 클릭 안 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정말 스키밍, 막 꼼꼼히 못 읽어도 스키밍이라도 꼭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그건 알고 있죠. 제가 이걸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보내면은 연결은 최소한 되는구나. 아주 미약하지만, 지푸라기 같지만. 그 다음에 이 사연이 조금 구구절절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면서 어떻죠? 그 다음에 좀 사연이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사연 공유를 하죠. 그러면 그때의 그 교감에서 얻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성장 사연에 당첨된 분들 있죠? 이분들의 진짜 이게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보내는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답장이 오는데 거짓말 안 하고 매일 3개 중에 2개는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3개 중에 2개는 이 영상을 몇 번째 돌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이 말을 써요. 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교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거죠. 내가 사연 보냈는데 당첨 안 됐어. 안 읽어주네. 답변도 없네. 그러면 나는 그냥 혼자인가 봐. 외톨인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시면은 앞으로 뭘 해도 시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절되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낼 줄 압니다.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내가 한 거는 질문밖에 없습니다.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뭐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설명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 근데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거는 예의와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따라와야 되는 거는 거절돼도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이 요 정도만 또 오늘 한번 이해하셔도 10,000분 보시면은 20,000분 보시면은 200분은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깨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이러면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위치에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방금 먼저 올라간 영상도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도 갑자기 눈물 핑 돌아서 갑자기 눈물 팡 터질 뻔했는데 제가 거기 사연 말미에 이 친구를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 그냥 힘내라고 응원 댓글을 쫙 써주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그런 거 쓰면서 여러분 솔직히 약간 걱정해요. 댓글 하나도 안 달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영상이 찍혔는데 응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도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뭔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멀리 느려도 천천히 꾸준히 갈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함께 으쌰으쌰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